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4일 날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요 티백 보고서를 좀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FOMC보다 약간 일찍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의 영향을 조금 보고 연구를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 영국 중앙은행 BOE에서 금리 0.25% 25 베이시스 포인트 올렸는데, 이제 리세션 경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가 역성장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좀 줬는데도 채권이 오르다가 갑자기 미국 여러 가지 지표도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싸그리다 무시하고 지금 다 급락을 하고 있고 환율도 달러 강세가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준 의장은 그날 이제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어느 정도는 뭐 50 베이시스 포인트 그냥 올리고 75 베이시스 포인트 얘기 안 하고 데이터 보고 하겠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러한 미국 재무부가 해주는 어떤 역할이 오히려 FOMC 같은 이런 통화 정책보다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월 4일 날 FOMC보다 더 중요했던 요 보고서, 미국 재무부의 이런 보고서 한번 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원문 읽기 시리즈를 제가 많이 해본 결과 원문을 싹 다 읽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지루해 하셔서 그 요거는 이제 말은 없는 보고서예요. 그래서 차트가 많은 보고서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돼 있죠. 부채 관리 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분기 리포트입니다. 근데 이게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는 사실 미국은 그냥 계속 빚을 많이 지니까 뭐 계획이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바이든이 돈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찍어주던 게 사실 미국 재무부였는데 지금 QT하고 이제 이게 무언가가 어울리면서 조금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게 되면 미국의 이제 정부 재정 적자가 어느 만큼 나는지 달별로, 그래서 2019년 10월, 11월, 12월, 2020년 1월, 2월, 3월, 1월 때 하다가 코로나 딱 터지고 금리가 비상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비상 뭐 구제금융이라든지 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코로나 검사소라든지 돈 들 때가 많죠, 정부가.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펌핑을 쭉 하고 그게 2021년에도 네, 쭉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역대급으로 이제 여기서 오미크론이 한번 터졌으니까, 미국은 델타하고 오미크론하고 터졌으니까 여기서 한번 쭉 가게 되는데, 어쨌든 6, 7, 8, 9, 10, 11월 요 정도에는 또 약간 줄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이제 2021년 이게 10월이겠죠. 10월, 11월, 12월, 2022년 1월, 2월, 3월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부채는 좀 많긴 합니다. 많긴 한데 어쨌든 2021년보다는 훨씬 적고 2020년보다 약간 적은 수준의 정부 재정 적자가 계속 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이제 보여주는 차트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적자가 이제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여기서 주장하는 바로는 지금 우리가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부채가 이제 정부 재정 적자가 증가를 좀 완만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아직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전망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은이 얼마나 부채를 갖고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번 4분기에는 내가 돈을 빌릴 거야. 보시게 되면 19년, 20년, 21년, 22년 통틀어 가지고 한 번도 미국이 이렇게 채권 회수량보다 발행량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엔 다르다. 왜? 이번에는 지금 QT가 있고 지금 우리가 발행 조건이 안 좋으니까 이번 3분기에는 회수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만기가 도래하는 게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갚아야 되는 돈이 뭐다? 새로 채권을 찍어가지고 받는 돈보다 많은 겁니다. 그러한 상태가 3분기엔 될 거고 4분기에는 다시 뭐 정상으로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는 어쨌든 미국의 재정 적자가 2020년, 2021, 2022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2020
년 정도의 버금가는 약간 2021년보다는 훨씬 작은 수준의 재정 적자를 우리가 기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다? 3분기에는 일단 채권 발행을 내가 줄이겠다. 그리고 4분기에 정상 페이스대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쭉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뒤에 엑셀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들어오는 겨 만기가 도래하는 게 있고 그리고 다시 재발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이 이렇게 된다. 3분기 그리고 2분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현금을 관리하는 채권 이런 단기 채권 같은 걸 좀 줄이겠다라는 거고 지금도 계속 보시게 되면은 채권 자체 발행량을 조절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3분기에 쉬고 3분기에 발행 안 하고 4분기로 몰아서 좀 발행을 하려고 하느냐? 모으는 것도 아니죠. 4분기로 지연 발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 재무부가 작년부터 현금을 좀 모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2020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요런 이제 그죠? 차트가 결국에는 3%에서 3.5%에서 그 뚜껑이 닫힐 거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은 2022년인데 벌써 오늘 지금 10년물짜리가 3% 돌파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 여력이 얼마 안 되니까 조금 진정되고 사람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기대감을 조금 지우면 어떻게 된다. 내가 채권을 다시 한번 찍겠다라는 말이 조금 이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제 미국 채권이 2020년 요 비상 프로그램하고 양적 완화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죠. 임대료 지원, 정부 고용 지원 같은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갔고 또 일부 이제 또 진행된 게 있잖아요. 바이든 그린 뉴딜이라든지 또 트럼프가 이전에 앞에서 감세 때린 것도 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게 합쳐져 가지고 미국의 부채가 늘었는데 이제부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관리가 될 거야. 그래서 부채가 서서히 줄 거라고 일단은 내가 해놨는데 분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잠깐 줄었다가 2025년까지 감소했다가 2031년부터 또 증가할 거라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자, Federal Reserve SOMA 시스템 오픈 마켓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여기 있죠.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고요. 연준이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그래서 그 공급을 하는 그래서 채권을 구입하는 요 단계가 바로 지금 연준 소마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3조 5천억 달러 수준을 샀는데 자 쿠폰스 팁스 FRN 같은 채권을 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 사놨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이제 만기가 되고 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빌즈는 1년 내에 만기가 도는 채권 즉 단기 채권은 만기가 빨리 되니까 2023년 되면 싹 없어지고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이렇게 만료돼 가지고 이제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가진 채권을 팔지 않고 만기 도래할 때까지 좀 이렇게 놔두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요런 수준으로 이렇게 준다.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조 5천억 정도가 이제 2028년까지 만기 도래를 한다. 그래서 비교를 이제 뭐 해보자면은 전체가 7인데 그러니까 한 반 정도가 2028년 안에 만기돼 가지고 사라진다. 그래서 8년 안에
8년 정도만 시장에 던지지 않고 만기 유지를 하면, 그죠? 그러면은 50%가 자연적으로 완납이 되는 게 2028년 4월까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미국 재무부가 시장에 팔았던 채권 만기를 보자면 2008, 2009년에 상당히 단기 채권 위주로 많이 찍어가지고 여기서 QE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장기 채권 위주로 QE가 들어갔다는 사실. 왜? 아니 유럽 중앙은행도 마이너스 금리야. 우리 브로다 할아버지도 마이너스 금리죠. 그죠? 그러니까 동네 다 마이너스 금리니까 나도 마이너스 금리를 오래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장기 채권을 많이 찍어야지. 그래서 72.6개월이면은 12 곱하기 6은 70이니까 약 지금 만기가 6년 정도 되는 채권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될 채권은 10년 금리다? 아니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금리는 5년 금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10년 금리는 이제 옛날에 표준 금리가 아니고 어떤 장기 금리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기준 금리는 5년짜리 금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스 팁스 FRN. FRN은 팁스는 이제 물가의 이자율 채권 이자율이 연동이 되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얘는 기준금리의 플로팅 레이트 노트예요. 플로팅 레이트. 그렇죠. 금리가 둥둥 떠다니는데 어디에 밀려서 떠다니냐라고 한다면은 기준금리에 떠서 다니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FRN의 수익률도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을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단기 채권 빌스 52주 미만, 즉 1년 미만의 채권이 16.9%, 그리고 물가에 방어되는 연동채권이 한 7.5%, 그리고 기준금리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채권이 2.7%예요. 자, 그럼 이걸 왜 찍었겠어요? 2014년부터 갑자기 생겼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 기준금리 많이 안 올라. 기준금리 많이 안 올라. 그런 미국이 좀 싸게 돈을 빌려보자는 이런 아이디어 체결된 게 이제 FRN이고, 팁스 같은 경우는 2006, 2007에 확 많이 발행했다가 인플레이션이 죽으니까 또 발행이 안 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채권은 어쨌든 FRN이라는 게 조금 미국에서 이 시장에서 좀 보이고 또 어떻다? 장기물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장기물 일반 채권하고 FRN이 많아졌다. 많다가 아니고, 그리고 항상 팁스는 존재하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3년 안에 만기되는 채권이 52%, 그리고 1년 안에 만기되는 채권이 29%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년 이상, 즉 7, 10, 20, 30이 지금 이제 한 20% 내외, 19% 정도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많은 부분이 단기 채권인데 단기 채권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반절 수준이고, 얘도 지금 요게 아니군요. 지금 3년 내니까요. 요게 이제 지금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가 1년 미만 맞고요. 요 3년 미만이 52%입니다. 그래서 5, 7, 10, 20, 30을 합치면은 18%가 아니고 48%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의 어쨌든 비중이 좀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물 위주로 쭉쭉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2분기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그 경매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10빌이니까 52주 미만 단기 채권이죠. 그리고 보면은 요거는 펀드들이 많이 가져가더라.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펀드들이 많이 가져가고, 2년, 3년, 5년은 이제 슬슬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들이 나타납니다. 자, 단기 채권은 외국인은 관심 없어요. 5%밖에 안 되는데 2년, 3년, 5년은 20%까지 올라갑니다. 7년, 10년, 20년, 30년 이제 장기물로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이
20%까지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장기 채권, 미국의 장기 채권을 많이 샀다는 모습을 제가 항상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 지금 데이터로 하게 되는 거 팁스죠. 여러분들 관심 많은 팁스, 그러니까 물가에 연동돼서 금리 수익률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방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외국인들이 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가 서서히 2021년 9월부터 관심을 좀 보이고 있고, 펀드들은 오히려 조금 비중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 채권 발행량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팔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인베스트먼트 펀드들이 조금 빨리 움직였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또 움직이는 것은 바로 FRN이죠. 플로팅 레이트 노트.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러한 채권인데, 요걸 사는 이유는 2022년에 미국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안 갈 거니까,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 FRN이 마이너스 금리로 같이 떨어지니까 수익률이 안 좋은데, 미국은 절대 마이너스 금리 안 간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여기서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들은 이러한 것에는 별 관심이 없네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샀는가라고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뭐 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팁스나 이러한 특수채 말고 발행량에 비해 가지고는 확실히 장기물 위주로 많이 퍼담았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2022년 3월부터 해가지고는 매수량이 확실히 작다, 그죠? 뭐 물론 이렇게 주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어워즈라는 거는 결국에는 신규 채권에 대한 매수일 뿐이고, 실제로 중고 채권을 시장에 매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통계가 나오면 그거 따로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채권 갖고 있는지, 즉 요거는 신규 채권에 대한 낙찰을 다룬 건데, 낙찰도 줄었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주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주는 모습이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 단기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이 지금 상당히 빨리 늘어나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2020년에 단기물이 확 늘어났다가 줄었고, 지금 이제 장기물은 꾸준히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 친구들은 이제 요 경매 부록 데이터들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미지로 돼 있어서 싹 다 엑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2022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는 모든 채권 낙찰 결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요건 정리된 게, 이건 권종별로 지금 정리가 쭉 돼 있는 부분이고요. 권종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전에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되는 분이 있는데, 하나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2020 작년 FOMC, 2021년 FOMC에서 정해졌던 부분이 3월까지 양적 완화를 중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5월 FOMC에서 6월부터 QT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퀀터티브 타이트닝이고, 요거는 테이퍼링입니다. 자,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는 연준 자산을 Y축에 놓고 시간을 X축에 놓으면 어떻게 된다? 요 증가하는 구간이 이제 여기서 감소를 하는 구간 있죠. 여기 기울기가 감소를 하는 요 구간, 그죠? 요 구간이 이제 테이퍼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이퍼링이 끝나고, 테이퍼링이 지금 3월에 끝났다고 했죠, 제가. 3월에 끝나면 여기서 6월까지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연준 자산이 동일한 레벨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요 PPT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 이제 자산이, 연준 자산이 만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연준 자산이 매일매일 만기가 도래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준이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실제로는 연준이 만기되는 채권을 매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연준의 자산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이들이 말하는 QT인데, QT는 6월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만기되는 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보충해야 됩니다. 리플레니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도 계속 매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이제 돈 푸는 속도가 감소하던 테이퍼링, 그리고 여기는 보충, 유지, 그리고 6월부터 진짜 연준 자산이 감소하는 퀀터티브 타이트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다? 여기서 연준이 아니고, 여기서 미국 재무부가, 우리 옐런 재무부가 뭐라고 한다? 지금부터 채권 발행 자체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아까 맨 끝에 이렇게 주석으로 이미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는 쓸 데가 없죠. 그래서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보고서 뒤에 걸 가져온 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모으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거 안 보여드리는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나스닥 너무 많이 떨어져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모든 채권의 지금 입찰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날짜가 있고 권종이 있고 발행액이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가 보자고 한다면 2022년 전체로 봤을 때 30년짜리가 2%, 20년짜리가 1%, 10년짜리가 3%, 7년짜리가 4%, 5년짜리가 4%, 3년짜리가 4%, 2년짜리가 4%, 1년짜리가 3%,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채권들이 17%, 3개월에서 6개월 되는 채권이 32%, 3개월 미만 단기 채권들이 약 25%가 지금 되어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팁스가 2%고요. 변동금리 채권이 한 30% 정도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제 연준이 얼마나 개입했는가. 지금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연준이 소마 임낙찰인데요. 연준이 얼마나 낙찰을 받아갔는지를 보시게 지금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다 더해 봤더니 30년 30%, 전체 채권 발행액 중에서 연준이 지금 그 차지하는 비율이 30%입니다. 30년, 20년 16%, 10년 30%, 7년 16%, 5년 16%, 3년 29%, 2년 16%, 1년 10%, 6개월에서 1년 12%, 3개월에서 6개월 7%, 3개월 미만 단기는 8%, 변동금리 8%, 팁스가 11%입니다. 팁스가 아까 물가 연동 국채. 자, 그래서 아까 재무부가 이제 줄인다. 채권 발행량 줄인다고 했는데, 그럼 어느 것을 얼마만큼 줄이냐라고 했을 때 2월, 3월, 4월에 지금 요렇게 200억 불씩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요것도 6월 7월부터 한 30억 불 정도 줍니다. 30년짜리. 그리고 20년짜리도 한 20억 불 정도 줍니다. 저번보다. 그리고 10년짜리 10억 불 정도 줄고요. 7년짜리도 뭐 한 7억 불에서 뭐 8억 불 정도 줍니다.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5년짜리는 1억 불 정도 줄고요. 또 3년짜리도 뭐 한 1, 2억 불 정도 줄고요. 2년짜리도 뭐 한 1, 2억 불 정도 줄고.
지금 요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현금 필요량에 따라 맞추기 때문에 계획이 발표가 안 됐고요. 변동금리채 같은 경우에도 한 30억 불 정도 줄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0에서 2년짜리까지 지금 계획이 나왔는데 발행량 자체는 단기물이 지금 훨씬 많죠. 지금 단기물이 차지하는 발행 비율이 합쳐가지고 거의 50%가 넘죠. 60% 정도 되는데, 물론 만기가 도래해서 재발행했다 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녹여내면은 그래도 조금 비중이 줄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단기물 채권 같은 경우로 몰려 있는데 이번에 줄이는 대상은 그죠, 지금 장기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걸로 넘어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쨌든 지금 2020년 이후에 저금리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미국 재무부가 이렇게 장기물 위주로 이제 대출을 해놨는데, 지금 이제 줄이는 거는 장기물을 많이 줄인다. 그리고 단기물을 갈수록 덜 줄이니까 지금 이제 이 만기 그래프를 이렇게 밑으로 당겨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보이는 점이, 연준이 그러면 월별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제가 3월 달에 이제 그 테이퍼링이 끝나고 4월 5월에는 연준이 자기 보유 자산을 유지할 정도로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을 그냥 재투자하는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만기가 되는 거를 그냥 다시 채워 넣는 리플레니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전체 채권 중에서 연준이 낙찰받은 비율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죠, 크게 줄지가 않았다. 그죠. 1월에 12%, 2월에 15%, 그리고 3월에 한 11% 정도 되는데, 그게 4월에도 13%고 5월에도 뭐 17%. 그러니까 뭐 이제 실제로는 크게 이제 줄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지금 테이퍼링과 QT 얘기가 나오고 국채 금리가 급등한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일단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하다,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행량이 실제적으로 좀 줄긴 했어요. 발행량이 좀 줄긴 했는데 그럼에도 연준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는 게 지금 맞는 이야기입니다. 요 5월에 89%는 지금 5월이 다 안 끝났어요. 5월 4일까지밖에 지금 데이터에 못 넣었는데 어쨌든 뭐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팁스라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전체 개입률이 17%인데요. 팁스 개입률이 약 11% 정도 됩니다. 그러면 팁스의 절대 낮은 정도의 개입 형태를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거. 특히 여러 단기 채권에 비해 가지고는 물가 연동 채권에 굉장히 많은 지금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팁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팁스가 결국에는 현재 채권 금리 수준에서 지금 물가 기대감을 빼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인플레이션 기대감 요거를 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요게 인플레이션 예측치로 연준이 이제 주목하는 이 데이터예요. 시장과 연준이. 근데 여기에도 연준이 지금 이제 양쪽 완화 그리고 시장 매입 기구를 통해서 계속 개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개입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을 비교를 해봤어요. 얼마나 연준이 전체 발행량 대비 양을 가져갔는지, 지금 그 인플레이션 방어 채권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딱 해보면은 2020년에 종합적으로 9%, 2021년에 전체가 8.3%인데 2022년에 11%가 됩니다. 그죠? 10년은 이번에 5년은 이번에 경매가 한 번밖에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아닌데 10년 늘었고요.
또 30년도 이번에는 입찰이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체 발행액 대비해 가지고도 지금 저 17%하면 굉장히 높죠. 그리고 16%에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준이라는 이 기관이 지금 테이퍼링이 끝나고 말로는 지금 긴축이 들어가고 말로는 채권을 안 살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조장해 놓았을 뿐 실제적으로는 연준이라는 기관이 지금 우리한테 하는 거는 뭐냐?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스스로가 팁스를 매입해서 어떻게 된다? 금리 수준을 낮추면은 물가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게 해서 시장이 마치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처럼 해석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준이 다시 그 데이터를 보고 결정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약한 지금 QT가 들어가서 만기 도래하는 채권을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QT를 하지 않고 만기 도래한 채권들을 지금 재투자하는 여기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자체가 양이 많으니까 만기도 많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연준이 지금 단기물은 양이 많으니까 얘들한테 개입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장기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장기물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연준 개입률이 장기물 쪽으로 몰려있는 거 보이시죠? 30, 20, 10. 연준이 계속 장기물 쪽으로 투자를 지금 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장기물이 상당히 빠르게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금리가. 그런 의미는 결국에는 이게 이제 30년 모기지에 딱 엮여가지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QT가 진행되었을 때 장기금리 쪽이 미국 장기금리만 그렇죠. 미국 장기금리 쪽이 많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미국 전체적인 민간 자금 시장 자체에 악영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근데 반대로 미국 재무부가 양을 줄이는 거예요. 자, 연준은 6월부터 5월 내도록 장기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데 재무부는 장기물 안 팔죠. 장기물 아까 전에 파는 거를 줄인다. 그죠? 아까 여기 나왔죠. 장기물 파는 거를 더 많이 줄이죠. 그러니까 근데 장기물을 왜 줄일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장기물을 줄이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미국 연준이 금리 상승 막 한다는 사실 자체도 재무부가 인정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장기적으로 중립금리가 막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장기물을 지금 빌려야죠. 지금 장기물을 빌려야 되는데 지금 장기물을 빌리지 않고 단기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갔을 때 이러한 반응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또 뭐냐면 단기물로 지금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지금 금리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더 많은 쇼크와 충격을 주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영래포가 자금이 이제 단기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까지는 미국의 정부 지출이 감당을 할 겁니다. 지금 그 영래포가 한 뭐 4조 달러인가요? 뭐 그 정도니까 한 4천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는 단기물 계속 찍고 차환 해서 버틸 수가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4조 달러 이게 오기 전부터 미국이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될 텐데 확실히 정부 지출은 또 그죠 GDP에 관련이 돼 있으니까 요런 거에 있어 가지고도 미국 재무부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것보다는 아무래도 정부 부채를 좀 관리를 하고
향후에 정말 성장이 떨어지면 그때 한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어떤 여력을 좀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 재무부가 상당한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장 일로로 거듭하던 확장을 거듭하던 미국 경제가 어쨌든 분위기적으로 미국 정부 내에서도 약간 불황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불황을 의식을 좀 제대로 이제 다들 하면서 경제 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제는 정말 나스닥이라든지 뭐 이런 거의 시대는 이제 종료가 되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이제 채권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하고, 채권 옥션 경매 결과하고 환율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될 것 같고, 또 지정학적도 항상 중요할 건데요. 요 영상을 보실 때 좀 이제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영래포 요거는 계속 사실 뭐 여기서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야 지금 그죠 좀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또 여기면서 제가 또 요런 거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올 테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오래된 것이라도 제가 사실은 오래 갈 수 있도록 좀 영상 주제와 이렇게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요. 또 오래됐다고 안 보는 것보다는 또 오래된 것도 좀 내가 잘 모른다, 요새 나오는 트렌드와 좀 관련 있다면 또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인기 없는 원문 읽기 시리즈 여러분들 보신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